요새 그 입시 자율화 뭐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앞으로 그 교육부에서 대학 입시를 관할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 교육협의회 또 전문대는 전문대학 교육협의회에서 말 그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내부적으로 심의 규정은 있긴 있지만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학교 본고사가 실시 될 수도 있다 이게. 근데 어제 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이 잠깐 얘기하는 걸 들어봤는데 본고사 실시할 대학이 없다. 걱정하지 마라. 근데 원래 그분이 지금 현재 총장이죠. 총장인데 그분이 굉장히 뭐랄까 이 소위 생각이 많이 깨어 있어요. 굉장히 많이 깨어 있어서 굉장히 자율화를 당연히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그런데도 어제 은근하게 대학들이 본고사 칠 일이 없다. 그런 대학 없다. 없다고 본다. 그럴 리가 없다. 이런 얘기도 했고, 논술을 벌써 많이 폐지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 논술 폐지는 당연히 많이 좀 되는 게 좋겠죠. 논술을 왜 봅니까, 얘들을? 뭘 한다고? 했더니, 우리도 알 건 압니다. 그 정도로는 안 돼. 그 정도로는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원래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간에 교육 관련된 거에 대해서 제한을 가하는 것은 그건 뭐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몇 년 전에 보면 막 기부금 입학 이어갖고 막 양극화 뭐 돈이 없으면 자꾸 이렇게 하는데, 그게 왜냐면 정보들이 항상 잘못돼서 그래요. 우리나라 빨리 기부금 입학 받아야죠. 근데 자꾸 이게 사람들한테 특히 인터넷이나 일부 언론 중에서 정신없는 언론들이 있어. 언론이 자기 생각을 쓰라는 얘기야. 뭐 객관적인 걸 써야죠. 언론에서는 뭔가를 제 생각에는 이게 옳다 그렇다 이런 얘기들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있는 사실을 그대로 최대한 수집해서 올려놓고 나머지는 독자가 판단해야지. 무슨 양 있어요? 자기들이 여론을 주도하면 되나? 이런 거 옳다. 그럼 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어리석은데 국민들이 어리석다면 너는 어리석지 않냐? 넌 더 자다 일어나가지고 막 이런 이제 아주 나쁜 놈들 많아. 근데 언론은 그런 자료를 수집해서 올려놓으면 돼요. 판단은 본인들이 자기 사정에 따라서 판단하면 돼. 왜? 기름값이 오르면 나빠요? 주유소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항상 상대적이야. 환율 비상, 환율이 올랐다. 그러면은 수출업자들한테는 유리합니다. 왜? 어차피 달러로 돈을 받아오는데 그게 계속 환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전에는 1달러 받아왔자 뭐 900원 받던 거를 요새는 1달러 받으면 1000원을 받게 되니까 그만큼 10% 정도 더 여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일방적인 건 없어요. 좋다 나쁘다를 단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나쁘죠. 무슨 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건 좀 극단적인 경우인데, 사기꾼을 집중 단속한다. 국민들은 참 잘했다. 사기꾼들은 이거 비상 걸린 거지. 야, 이거. 그러니까 신문에 함부로 여론을 호도하면 안 돼요. 그 중에 제가 봤을 때 잘못 자꾸 얘기하고 있는 게 기부금 입학이에요. 기부금 입학이라는 것은 받아야 오히려 서민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근데 자꾸 그거를 여론에서 그냥 막 이렇게 기부금 입학, 돈 이꼴 입학 이런 식으로 꼭 돈 있으면 당연히 돈 있으면 입학 맞아. 기부금 입학이 그거야. 돈 내고 들어와라 이거지. 이걸 금지하기 때문에 거기 나오는 작용은 뭐냐? 등록금 인상인 겁니다. 알겠어요? 무슨 과외가 학생이 50명이죠. 얘들 50명 곱하기 1000만 원. 그럼 이게 이 학과는 5억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5억. 돈 없는 애들은 융자를 받지. 융자를 받는 것과 동시에 빚쟁이가 되죠. 근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처음에 국민들한테 제대로 홍보할게. 기부금 입학은 정원이 50명이면 50명 중에 기부금 입학을 받으면 그거는 누구나 반대하죠. 말이 안 되지. 성적이 좋아서 들어가는데 돈 내고 들어가 말이 안 되잖아. 기부금 입학은 정원 외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학생의 서민 아니고 여부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 50명이면 50명, 2명 더 받는다 이게 2명. 2명이 뭐냐? 얘들 등록금 이상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럼 얘들이 졸업할 것 같아요? 못해. 왜 못하냐면 공부에 원래 취미가 없어. 오직 하면 돈 내고 들어오겠냐고. 무슨 양 있어요? 그냥 다니는 거야.
다녀.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기도 하고. 잘리지? 잘리면 집에서 또 난리 나겠지. 큰 돈 들여서 너 지금 넣어놨더니 어떻게 된다고. 너 한 번 더 넣어줄 테니까 다음부터 절대 그런 짓 하지 마. 그 다음에 다른 대학에 가서 또 돈을 낸다니까 그 대학에서 너야. 얘 작년에 내고 더 다니다 관두지 않았냐. 그럼 왜 그러십니까? 할 수 없이 더 들어가는 거야 돈이. 알겠어요? 기붕입학은요 잘 활용하면 학생들이 등록금 때문에 대학을 못 다니는 일은 없어요. 왜 애들한테 한 달에 1,000만 원씩을 받고 신문에 나냐고. 50명 같으면 까짓 거 5억밖에 더 되냐고. 무슨 양 있어요? 대학 가는데 1년에 5억씩 내면 그냥 계속 다니게 해줄게 그러면요 줄 섭니다. 줄 선다니까 지금. 그럼 애들 대학 등록금이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자꾸 이 2명을 여기에 넣었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이런 걸 자꾸 결부시키는 거야. 그러면 선량한 2명이 떨어지잖아요. 50명에서 2명을 뽑으면. 지금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렇다 기부금입학으로 돈만 내면 무조건 다니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것도 다 면접이 있어요. 가능하면 돈 내는 것도 우선 첫째는 돈 내는 순서에서 결정을 하고. 누가 막 5억, 10억 그거 있는데 아이 우리 100억. 딱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 명 받을 것도 없어. 웰컴이야 웰컴. 그 다음에 같은 돈을 금액이 걸렸을 때는 금액이 같이 걸렸을 때는 성적이 좋은 사람 성적입니다. 다 수능도 봐야 되고 성적도 적당히 돼야 돼. 다만 아슬아슬하게 떨어질 거를 돈으로 커버했을 뿐이에요. 물론 여기 떨어진 학생도 돈이 있었으면 여기 들어갈 수 있겠지. 그건 어쩔 수 없죠. 사회가 원래 공평하지 않거든요. 사회가 원래 공평하지 않아. 자꾸 공평해야 된다는 개념을 가지면 안 돼요.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가 발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을 하나 안 하나, 아침에 늦잠을 푹 자나, 저녁에 공부를 하나, 저녁에 놀러 다니나 다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된다면 경쟁이 일어나겠어요? 경쟁이 없으면 발전도 없어요. 제가 얘기하는 경쟁은 선의의 경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노력하고. 여러분 뭐 50점 맞으나 100점 맞으나 나중에 졸업하고 나면 다 국가에서 한 달에 누구나 일정에 500만 원씩 주는데 뭐 하려고 밤에 공부를 합니까? 푹 자지. 무슨 양 있어요? 기부금입학 같은 경우를 산불 정책이라고 그랬죠. 이런 게 이제 모르고 쓰는 정책이에요. 이게 뭔가 국민 여론들이 제대로 알면 아니 왜 나쁜 거야 기부금입학이. 기업이 떼돈 벌어가지고 돈을 내겠다는데 받아야지. 왜 기업에서만 받아. 그냥 세상에 공짜가 없는데 그 집 애도 좀 넣어주지. 무슨 양 있어요? 근데 기부금입학이 학생들 표시가 안 날 것 같아요? 난다니까. 나요. 그리고 이제 얘들은 또 공부는 못하지만 집에 뭐 돈은 있겠죠. 돈은 언젠가 없어지지. 이왕 쓸 거 애들한테 쓰면 얼마나 좋아. 이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기부금입학이 이게. 그러면 지금 1,000만 원 시대니 뭔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지. 애들 돈 없어서 아르바이트 할 필요 없어요. 대학에서. 대학생은 공부를 해야지. 대학생이 쓸데없는 아르바이트 하면 안 돼요. 4년이 그렇게 아깝거든요. 공부를 안정적으로 못하는 이유가 경제적으로 독립을 못해서 그래. 부모가 못해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기부금 임박들을 받아야죠. 과별로 1명, 2명 받아보세요. 이거 경쟁 치열하지. 이 경쟁은 10대 1인데 이 경쟁은 200대 1이야. 돈 써내는 순서대로 하겠다. 어차피 지금 이거 이렇게 해서 잉여된 여러 가지 돌아다니는 것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인터넷에서 교육까지 돈에 의해서 이런다 이거야. 그럼 막 밑에 막 얼쏘. 야 기부금 입학 뭐 주장하는 폴 날려라. 나쁜 자식아. 이게 잘못된 거라니까. 실제 사회에 가면요. 대학을 얘를 그냥 4년 다닐 테니까 1년에 5억씩 20억 내놓으라 그러면 제가 제 생각에 아마 적어도 10,000명 이상이 그거 다 높은 배하면 돼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게. 지금 외국에서는 어떤 문화가 되어 있느냐. 회사에서 돈을 벌지. 회사에 돈을 벌어. 대학들이 다 부자예요. 하버드 같은 데는 재벌입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돈을 벌죠. 돈을 벌면 이거 갖고 세금을 많이 내야 돼. 근데 세금을 많이 내지 않으려면 자기가 번 돈을 줄여야 돼. 줄이는 방법이 기부예요. 기부 문화라는 게 그런 거야. 그런데 기부 문화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상당히 돈을 많이 벌었을 땐 세율을 높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태리 같으면 50%예요.
자기가 그냥 현재. 그 자기가 뭐 한 100만 원 벌면 50만 원 내놔야 돼. 물론 100만 원 벌면 100만 원 다 가져가고, 왜냐면 작게 가지고, 한 1억 벌면 한 5천만 원 내놔야 된다, 이게. 근데 5천만 원 내놓으니까 아까워, 세금으로. 그러니까 차라리 5천만 원 어떻게 해? 그냥 기부해버리는 거야. 어디다가? 동네 학교에다가. 그럼 나머지 5천만 원 세금을 안 내느냐? 5천만 원 갖고 세금 내는 건 세율이 확 낮아요. 그걸 아주 여우처럼 조정하는 거야. 그런 게 정부가 돼야 돼요. 다 계산을 하고 있어야 돼. 저놈이 밤새 계산해서 결국은 기부하는 게 낫겠다. 결정이 돼. 알겠어요? 그래 막 면밀히 막 잔머리 굴려서 계산 다 했는데 결국 정부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야. 그럼 정부에서 학교를 도와줄 필요가 없죠. 학교 시설도 확충되고.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지금. 난 우리나라 기업들이 왜 고아원 운영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고아원 운영해야죠. 미래의 고객 아니에요. 고아가 어떤 A라는 기업에서 자기를 키워줬는데, 그 기업에서 20년 동안 태어나서부터 자기 부모도 버렸는데, 아니, 부모가 뭐 본의 아니게 버릴 수도 있겠지, 뭐. 그렇지만 일단 뭐 버렸는데, 20년 동안 자기를 키우고 학교를 갖다 줬는데, 그 기업이 망하면 이 막 부모 죽음 같은 그런 느낌이 될 거 아니에요. 왜 기업이 고아원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기업 수가 얼마나 많은데. 돈까지 거 얼마나 듣게. 애들이 먹으면 얼마나 먹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요. 제가 자꾸 인터넷을 웃기게 생각하는 게, 네티즌 저는 진짜 웃기게 생각합니다. 아주. 아무것도 모르는 놈들이, 뭐 100%는 아니겠지만 99%가 난 멍청한 놈들이에요. 완전 바보도 참. 그러니까 바보 천치들의 난장판 같아. 응? 그러니 그런 네티즌에 의해서 사회가 움직인다면 미래가 없죠. 아무것도 모르는 놈. 산불정책 같은 거 이런 거. 내가 학교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다가 교육을 맡긴다? 위험합니다. 왜? 아니, 학교 선생님도 쉬어야지. 학교 선생님들이 공장 노동자예요? 아니, 새벽부터 시작해갖고 밤에 11시까지 학생들을 돌리면 선생님들은 노는 것 같아? 교무실에 앉아있으면 더 심심해요. 뭐 하고 있는 건 모르지만, 미친다고, 그 사람은 또. 탁 사람은 또 저녁에 가서 뭐 스포츠 대회도 배우고 싶고, 알겠어요, 선생님들도. 악기도 다루고 싶고, 자기들도 5시 끝나면 휘파람 불고 나와가지고, 부업도 하고, 학교 앞에 편의점에 서서, 어서 오십시오. 이런 것도 하고 싶은 거야. 해보고 싶은 게 많아. 애들 보기 지겨워요. 근데 다만 교장 선생님이 문제야. 심심하거든, 집에 가도. 교장 선생님 너무 심심해. 텔레비전 켜보니까 막 애들 막 댄스하고, 재미도 하나도 없고, 잠도 안 오고. 그러니까 그냥, 야, 안 되겠다. 나는 못 노는데 애들 노는 꼴 내 못 본다. 알겠어요? 방금은 농담입니다. 애들 왜 붙들고 그러냐고, 붙들고. 참 묘해요, 아주. 애들은 해라 하면 안 하는지 그 성격도 모르고. 올해 12시 끝나고 애들 막 자꾸 전부 내보내봐요. 다 나가라고. 애들 갈 데 없으니까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그 다음에 나가봤자 돈도 없는데 돌아다니면 뭐해. 다리만 아프지. 학교도 시원한데 학교에 좀 있으면 안 되겠냐고. 아니야! 6시까지만 있다 다 나가. 한 7시까지 연장해주면 안 돼. 그래갖고 자율학습을 하면 모르지. 억지로 해라 그러니까 오늘은 9시, 오늘은 11시까지 자율학습입니다. 경쟁적으로 앞으로 자율시간 늘어날 거예요. 그게 자율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왜? 바보 같은 학부모 때문에. 학부모들이 애들을 갖다 빨리 내보내는 게 학생들한테 좋은지를 모르고 학교에서 붙들고 있으면 모든 공부가 다 된 줄 알아. 전부 비용이 이중으로 드는 거야. 근데 학교들이 어떤 줄 아세요, 학부모들이? 만약에 어떤 학교 10시에 끝나죠. 그럼 학부모들이 와요. 아니, A고등학교는 10시 반까지 자율학습했는데 여기는 학교가 성의가 없다고. 그럼 거의 10시 30분까지 해. 딱 보니까 어딘가 11시까지 하는 거야. 어떤 애 일요일도 밤 12시까지야. 학부형들의 무책임입니다. 응?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애들이 돈이 다 이중으로 들어. 학교는 학교대로 보충 수업비 내야 돼. 밖에 나와서 학원을 다니려면 학원비는 비싸. 밤중에 다니니까. 인터넷 강의도 들어야 돼. 들을 시간 없으면 PMP 사야 돼. 그리고 자기들은 미장원에 앉아갖고 얘기가 나는 우리 애들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선을 다하지 애 성질을 베렸는데. 그래서 애들이 성질이 베리는 거야.
그리고 전 국민이 공부를 하면 되겠어요? 일은 누가 해요? 전 국민이 연구하고 있으면 되겠냐고. 그러니까 탁상공론이지. 공부하기 싫은 애들은 공부 안 하게 해야죠. 다른 거 잘할 거 많은데 왜 자꾸 공부를 시키냐고. 응? 적절하게 하면 되지. 볼수학이나 대충 하고. 볼수학은 이제 업종에 관계없이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잘 못 느끼는데 업종에 관계없이 해야 돼. 빨리 머리를 청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 본고사 부활 때문에 삼불정책에 본고사도 있죠. 본고사가 부활이 됐으면요. 사교육비는 굉장히 줄었어요. 지난 5년 동안. 본고사가 부활하면 학생들이 전체가 공부하잖아요. 참 묘하죠. 그 다음 사교육비가 주는 이유는 본고사는 단순해요. 뭐가 나올지를 뻔히 알고 해요. 그래서 옛날 본고사 때는 진짜 절에 가서도 공부하고 해수욕장 가서 텐트 치고 공부하고 독서실에서 혼자 재수한 학생도 많았어요. 그래도 되거든. 한 2과목 정도만 공부하면 되는데 그게 되게 딱 제한적이야. 실제로 옛날에 그렇게 했다니까. 아르바이트 하면서도 본고사는 준비했어요, 혼자. 그럼 공부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다 오케이 했어요. 그러나 본고사를 못 보게 하니까 통합교과 논술이라는 기형이 나온 거야. 뭐가 나올지를 몰라.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떻게 돼요? 넓어지고. 넓어지다 보니까 선생님 혼자 할 거를 여러 명이 해야 되고. 수강료는 과목별로 비싸게 되고. 통합해가지고 4과목, 5과목 이렇게. 심지어 8과목까지. 계속 왜곡된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할 게 많으니까 고치가 필요하지. 그러니까 또 학습 플랜에 돈 내지.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은 공부를 못 해버리죠.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차라리 지금도 대학에서 본고사를 깔끔하게 보면 돼. 응? 한 2과목 정도. 다른 건 다 까먹으시고. 그럼 한번 해볼 수 있는 의지가 있죠. 지금 많이 재수를 하려면 입시에 우리가 막 부담 갖는 게 이게 돈이 들 거란 게 확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끝끝내 정부에서는 본고사가 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알아요. 아니 기본이 안 되는 본고사는 기본을 보는 거예요. 대학별 고사라는 게. 기본도 안 되는 애들한테 자꾸 통합교과 논술 이런 뭐 심층 면접. 아니 기본이 안 되는데 무슨 심층이 있어. 기초가 안 되는데 무슨 두께가 있냐고. 그리고 고등학교 애들이 뭘 알겠어. 대학 가서 그런 거 공부하는 거지. 심화학습은. 고등학교 때는 뭘 테스트하는 거야. 얘가 대학 가면 공부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갖췄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지. 대학 교수도 모르는 걸 출제하고. 그러니까 막 이게 막 중학교까지 번지지. 왜? 짧은 시간에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중학교 막 애들 막 공부하고. 돈은 돈대로 드는 건데. 끝내 얘기하는 거야. 본고사가 부활하면 사교육이 뭐 어쩌고저쩌고. 내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정부에서 교육정책을 이렇게 잘못 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좀 대학생들도 좀 과외할 수 있는 길도 열어줘야 돼. 아니면 정부에서 기부금융을 허용하거나. 다 막아버리잖아요? 대학생들 등록금 고스란히 본인이 다 대야지. 전국의 모든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로 본인의 그 등록금을 충당하는 바람에 공부를 해야 될 일이 딴짓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5년간. 신종 업종들이 다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 대학생이 할 수 있는 게 없어. 얼마나 무서운데도 불구하고 바보들은 끝끝내 서민을 위한다는 거야. 그만큼 여론이라든지 특히 인터넷상에 떠도는 그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위험한 겁니다. 무슨 양 있어요? 토론한 거 보면 미쳐버리겠어. 얘들 지금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상황을. 그래서 이 절대 바보 짓을 하면 안 돼. 근데 문제는 왜 바보느냐? 본인이 바본지를 모르니까 바보예요. 그러니까 용감한 독립군이지. 응? 요새 지금도 남북 간의 긴장도 지금 어느 정도는 옛날 같지는 않죠. 그래서 지금 회담 안 하잖아요. 그거를 아주 누군가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상대방이 이뻐서 떡을 하나 안 주는 건 아니에요. 일단은 우리나라 주변 정세가 안정적이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편해요, 나중에. 돈 벌기도 편하고. 여기가 정세가 조금이라도 불안하잖아요? 진짜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외국에서 돈 벌기가 불편해요. 야, 너희 나라 불안한데 어떻게 너희 나라에다 투자를 하니? 그래도 우리한테 좀 줘.
우리가 어떻게 수출하겠다. 얘 너희 나라가 불안한데 그게 어떻게 안정적인 수출이 되겠니? 하다가 중단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조건이 안 좋아지죠. 1,000원 받을 걸 800만 원 주시오 그냥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 그 경제적 효과가 아주 그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때는 달래기도 하고, 그 다음 똑같은 말을 해도 자존심 상하게 말하면 안 되죠. 그건 배운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무식한 애들이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너한테 적선을 해줄게 이런 표현 좋지 않아요. 우리가 서로 논의를 하자 이렇게 해야지. 똑같이 하더라도. 그리고 그게 기본이에요. 그게 원래 힘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아량이 있어야 되는 거야. 힘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에서 이게 병신 같은 놈들이 많기 때문에 힘을 가진 사람이 그나마 남이 가지고 있는 한 개마저 뺏으려고 혈안이 돼 있는 거야. 그리고 참 재밌는 게 그나마 한 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또 협조를 해요. 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게 우리가 행렬을 공부하면서 감을 잡아야지. 책 보면 9월달 평균이군. 틱 찍고 갈 수 있어야지. 이걸 막 이렇게 푸니까 지금 상대방 구하란 것도 아닌데 막 구하니까 누가 사기를 쳐도 모르는 거예요. 누가 사기를 쳐나가서 모른다니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 혹시 정책에 나중에 여기서 한 10년, 20년 있으면 일부 학생은 청와대에서 근무도 하고 한 20년 지나면 일부 대통령도 나올 수 있어요. 저한테 전화 한 통 하세요. 알겠어요? 각 분야별로 다 지금 찍어줄 테니까. 뭐가 지금 잘못되어 있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개선을 안 해 도대체. 왜 개선이 안 되는 줄 아세요? 일은 반드시 많은 사람이 오기 때문에 서로 미뤄서 그래요. 그래서 이 교실 청소를 하면 한 명이면 돼. 여러 명이 있으면요 청소가 시작이 안 돼. 야 비는 어디 있냐 서로서로 물어봐. 비가 먼저가 있다고 서로서로. 야 비가 어디? 비가. 한 명이 비비면 다 봐. 비비비비비비. 뭐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뒤에서. 뭐 책상을 치우고 청소를 하는 게 좋겠다. 놔두고 하는 게 좋겠다. 책상을 올리고 하는 게 좋겠다. 앞에서부터 하는 게 좋겠다. 뒤에서부터 하는 게 좋겠다. 밥 먹고 하는 게 좋겠다. 안 돼. 혼자 조용히 천천히 하면 끝날 걸. 의견하다 의견 세우다. 야 쓰레기 봉투 어디냐? 하면 다 찾으라 쓰레기 봉투. 우리가 그렇게 무능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혼자 할 일을 여러 명도 못하는 그 체제. 무서운 거거든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각각 독립적이 돼야 돼요. 절대 남하고 협조를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 남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하지 마니까 독립적으로 능력을 키워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뭘 공부해야 되겠어요? 행렬.